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금 나오면 괜찮겠지. 그동안 30년 넘게 죽어라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자식들도 다 키웠고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있으니까 뭐. 저도 그랬어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남편이랑 둘이 은퇴하고 나서 첫 달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들어온 돈이랑 나간 돈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라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쿵 내려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꼭 보셔야 해요. 지금 알아야 늦지 않으니까요.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 60대 부부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살아있는 노하우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이런 진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김씨 아저씨와 63세 박씨 아주머니 부부 이야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했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 털어놓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무거웠는지 몰라요. 아저씨는 평생 중소기업 생산관리 부서에서 32년을 일하셨어요. 과장으로 퇴직하셨고요. 박봉이라고는 했지만 월급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첫 직장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어요. 아주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한 5년은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애들이 좀 크고 나서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그게 잘 됐어요. 20년 동안 그 가게가 이 집 살림을 많이 도왔어요. 근데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셨고 5년 전에 가게를 내놓으셨어요. 그때 받은 권리금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주고 지금 사시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 잔금을 치르셨대요. 두 분이 은퇴하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가 아파트가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금융자산도 조금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녀 둘은 이미 독립했고 큰애는 결혼까지 다 해서 손자도 있어요. 두 분 입장에서는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친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야. 좀 쉬어야지. 근데 현실이 달랐어요. 은퇴하고 나서 2달째 되던 날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나 좀 봐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어두웠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핸드폰에 메모장을 열어서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2달치 지출 내역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매달 170만 원 이상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야. 연금으로 이렇게 모자랄 줄은 진짜 몰랐어. 이러다가 퇴직금 다 까먹는 거 아닌지 무서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도 우리 부부 계산을 해봤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숫자로 딱딱 짚어드릴게요. 불편하더라도 무서우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연금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이게 다 출발점이거든요. 국민연금 다들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를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오래 넣었으니까 많이 받겠지라고요. 22년 기준으로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한 사람이 받는 평균 금액이 월 69만 원이에요. 69만 원. 부부가 둘 다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최대 138만 원 수준이에요. 이것도 평균이고요. 실제로 납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었던 분들은 이보다 훨씬 적게 받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불리해요. 육아로 인한 공백, 직장 중단,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가입자로 소액만 납부한 경우 이런 상황이 쌓이면 수령액이 뚝뚝 떨어져요. 아주머니 경우도 분식집 하시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셨는데 납입 기간도 짧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실제 수령액이 월 54만 원이었어요.
아저씨가 32년 꼬박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셔서 월 정확히 100만 원을 받으시고요. 합치면 154만 원. 이게 이 부부의 국민연금 전부예요. 154만 원 부부 둘이. 이게 많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돈으로 수도권에서 생활하면 한 달이 너무 빠듯해요. 지금부터 항목 하나씩 뜯어볼게요. 보시다가 이거 우리 집 이야기네 싶으실 거예요. 식비부터 가볼게요. 부부 둘이서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한 50만 원? 60만 원? 집에서 해 먹으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외식 위주보다는 덜해요. 근데 요즘 장 한번 보러 가보세요. 10만 원 들고 나갔는데 장바구니가 절반도 안 차요. 삼겹살 한 팩이 2만 원 넘고 애호박 하나가 2천 원이 넘고 계란 한 판이 8천 원이 넘어요.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두 사람 먹을 식재료 장 한번 제대로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외식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녀들 왔을 때 밥 한번 사거나 오랜 친구랑 점심 한번 하거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 두 분이 외식 한번 하거나 이게 다 쌓이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외식비로 나와요. 아주머니 경우는 식당을 오래 하셔서 집 밥을 잘 하시는 편인데도 한 달 식비 평균이 72만 원이 나왔어요. 집 밥 재료비가 45만 원, 자녀들이랑 외식하거나 친구들이랑 밥 먹은 게 27만 원. 우리 외식 별로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막상 계산해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줄이기도 어렵고 나이 들수록 영양 챙겨 드셔야 하니까 더 줄일 수도 없어요. 식비 70만 원.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은 주거비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들 착각하세요. 우리는 아파트 있으니까 주거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에요. 자기 집이 있어도 주거 관련 비용은 계속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관리비가 기본으로 나오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것만 해도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내면 만만치 않아요. 여름에 에어컨 트시면 전기세가 훅 올라가고 겨울에 난방 틀면 가스비가 팍 나오죠. 거기다 인터넷이랑 유료 방송 요금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생각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수리비예요. 아파트에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고장이 나고 낡아요.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거나 화장실 수전이 뚝뚝 새거나 도배가 누렇게 되거나 싱크대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진 않지만 1년 동안 모아보면 수리비로 나간 돈이 상당해요. 이걸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유지관리 비용만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꾸준히 나온다고 봐야 해요. 김 씨 부부 아파트는 20년 된 구축이에요. 관리비가 월 23만 원, 전기세랑 가스비 합쳐서 20만 원, 수도세 3만 원, 인터넷이랑 TV 합쳐서 4만 원, 수리비 예비금 5만 원. 이게 다 합쳐서 주거 관련 지출만 55만 원이에요. 자기 집 있는데도 매달 55만 원. 이거 적다고 느껴지세요? 이제 진짜 무서운 항목을 이야기해야 해요. 의료비예요. 이 부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식비, 주거비, 여가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 의료비는 현저히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약 좀 먹으면 되겠지.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60대 넘어가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꺼번에 오는 느낌이에요.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매달 병원 다니고 약 처방받아야 해요. 만성질환이 두세 개 겹치면 다니는 병원도 두세 곳이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성인이 한 달에 병원 방문하는 횟수가 평균 4번에서 6번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2만 원에서 3만 원씩 나오고 약값도 따로 나와요.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여기다 정기검진이나 초음파 검사 같은 건 따로 또 비용이 나오죠. 김 씨 아저씨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 있어요. 매달 내과 2번 다니시고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세요. 본인 부담금이랑 약값 합쳐서 월 8만 원이에요.
아주머니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서 정형외과를 다니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무릎 주사도 분기에 한 번씩 맞으시고요. 한 달 평균으로 나누면 12만 원이에요. 두 분 합쳐서 20만 원. 여기에 두 분 다 영양제랑 유산균 챙겨 드시는 게 한 달에 5만 원. 그럼 의료비가 25만 원이에요. 이게 평상시예요. 아무 일도 안 생겼을 때.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아주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양쪽 다요. 이게 다 합쳐서 500만 원이었는데 실손보험에서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본인이 250만 원을 내신 거예요. 그달 가게에 미친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퇴직금 통장에서 250만 원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는 몇 년 전 무릎 반월판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본인 부담이 180만 원이었대요.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그달 가게가 완전히 뒤집혀요. 그래서 의료비는 기본 지출 25만 원에다가 예비 비용으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은 따로 빼두셔야 해요. 아니면 연간으로 볼 때 의료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불쑥 나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늘 갖고 계셔야 해요. 저는 이 항목만큼은 최소 30만 원으로 잡아두시길 권해드려요. 교통비 이야기 해볼게요. 은퇴하면 출퇴근이 없어지니까 교통비가 확 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줄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아요. 병원 다녀오고, 마트 가고, 오랜 친구 만나러 가고, 자녀 집에 손자 보러 가고, 등산 모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교통비가 생각보다 나와요.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면 그나마 덜하지만 몸이 안 좋거나 짐이 많으면 택시 타게 되고요. 자가용이 있으시면 기름값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주차비까지 따로 들어요. 김 씨 부부 경우를 보면 자가용이 있어요. 연식이 12년 된 차인데 자동차 보험이 연 80만 원이니까 월로 나누면 6만 원 조금 넘어요. 자동차세가 연 25만 원, 월로 나누면 2만 원 정도. 기름값이 한 달에 15만 원쯤 나오고요. 외출할 때 주차비나 고속도로 통행료 합치면 2만 원 정도. 그럼 자동차 관련 비용만 25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합치면 교통비가 월 30만 원은 나와요. 통신비는요.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두 분이 각각 핸드폰 요금 내고 집에 인터넷이랑 유료 방송,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두 분 통신비 합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는 기본이에요. 여기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같은 OTT 구독료까지 합치면 더 나오고요. 통신비가 이 정도니까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시면 두 분 합쳐서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보험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항목에서 진짜 많이들 놀라세요. 젊을 때 들어놓은 보험들이 있잖아요.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종류도 다양하고 들어놓은 것도 많고 두 분이 각각 보험 두세 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걸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30대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60대가 되면 갱신 시점마다 올라요. 어떤 분들은 갱신됐더니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해약하고 싶으신데 이 나이에 새로 보험을 가입하면 더 비싸지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김 씨 부부는 두 분 보험료 합계가 월 45만 원이에요. 아저씨 실손보험이랑 암보험, 아주머니 실손보험이랑 갱신형 종신보험 합해서요. 이걸 줄이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고 계신데요. 여가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면 진짜로 우울증이 와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30년 넘게 매일 뭔가를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처음엔 좋지만 금세 공허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활동, 취미활동이 꼭 필요해요. 등산 모임이나 걷기 모임에 나가거나 노인대학 강좌 듣거나 문화센터 수업 받거나 수영이나 헬스 다니거나 이런 활동들이 건강에도 정신건강에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등록비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거기 가고 오는 교통비도 있고
같이 밥 한 번 먹으면 그것도 돈이에요. 아저씨는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시고 아주머니는 노인대학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으세요. 두 분 여가 활동비가 합쳐서 월 25만 원이 나와요. 이걸 없애버리면 생활비는 줄지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 항목은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봐요. 경조사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나이대의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구 남편이 먼저 가거나 손자 돌잔치가 있거나 조카 결혼식이 있거나 친한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경조사가 생겨요. 부의금이나 축의금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거기 오가는 교통비도 들고 선물이나 꽃 같은 것도 들어요. 한 달 평균으로 경조사비를 집계해 보면 20만 원 안팎이 나오는 달이 대부분이에요. 자녀, 손자녀 관련 지출도 있어요. 자녀한테 뭔 돈을 줘요. 다 컸으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명절 때 자녀들 용돈, 손자, 손녀 용돈, 생일 선물, 가끔 밥 사주는 거. 이게 다 합치면 매달은 아니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큰 돈이 나가요. 월 평균으로 나누면 20만 원 안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워낙 살기 힘드니까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 마음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으로 예비비예요.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일이 꼭 생겨요.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세탁기가 멈추거나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예상 못한 병원비가 나오거나 이런 불시의 지출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그달 가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매달 최소 20만 원은 예비비로 따로 빼두셔야 해요. 자, 이제 다 합산해 볼게요. 식비 72만 원, 주거비 55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45만 원, 여가비 25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자녀 관련 20만 원, 예비비 20만 원, 다 더하면 327만 원이에요. 327만 원. 그리고 연금은 154만 원이에요. 차이가 173만 원이에요. 매달 173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부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특별히 씀씀이가 큰 집도 아니에요.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아프면 병원 가고 밥 먹고 보험료 내고 경조사 챙기고 살았을 뿐인데 그게 327만 원이에요. 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멍하니 계세요. 근데 이게 수도권 기준이에요. 지방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또 다른 60대 부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경남 하동에 귀촌하신 분들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세요. 이분들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으로 거의 커버가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주거비가 확 줄어요. 시골에서는 관리비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고 텃밭을 조금 바꾸면 채소는 자급자족이 돼요. 외식이 줄어드는 대신 자연 속에서 걷고 밭 가꾸는 게 여가가 되니까 여가비도 줄어요. 경조사비도 좀 줄고요. 물론 의료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병원이 멀어서 버스 타고 1시간씩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문화생활이 제한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한테 귀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만큼 사시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김 씨 부부가 이 현실을 직면하고 나서 두 분이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저씨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어요. 완전히 쉬고 싶으셨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경비 일도 알아보셨는데 밤샘이 부담스러우셔서 근처 대형마트 카트 수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이에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세요. 처음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대요. 과장까지 하셨던 분이 카트 끌고 다닌다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게 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정신건강에도 좋대요. 이게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아주머니가 소일거리를 찾으셨어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동네 반찬 배달 소모임에 들어가셨어요. 일주일에 이틀 이웃들이랑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수익이 크진 않지만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나온대요. 이거 하시면서 이웃들이랑 친해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도 느끼신다고 하세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살맛 난다고 하세요. 세 번째는 두 분이 고정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셨어요. 가장 먼저 보험이었어요. 보험 전문가한테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들어있는 보장이 있고 이미 효용이 없어진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개를 정리하고 나니까 보험료가 4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통신비도 두 분 다 알뜰폰으로 바꿔서 월 8만 원을 절약했어요. 그리고 아저씨 자가용을 처분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결정이었는데 교통비가 20만 원 넘게 줄었어요. 이 세 가지 변화로 두 분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매달 부족분이 17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기다 아저씨 70만 원, 아주머니 35만 원 수입이 합쳐서 105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매달 25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저축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통장이 줄어드는 공포는 사라졌다고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아저씨 몸이 더 안 좋아지면 파트타임을 못할 수도 있고 큰 병이 생기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도 매달 20만 원씩은 의료비 예비금으로 따로 쌓고 계세요. 지금 50대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진짜 귀한 거예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납입한 내역이랑 예상 수령액이 다 나와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기준으로 본인 부부의 예상 은퇴 생활비를 한번 직접 써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눈으로 보셔야 해요. 그 숫자를 보고 나서야 내가 뭘 더 해야 하는구나가 보여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임의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입해서 수령액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수령액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라가요.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은퇴하셨고 지금 딱 이 상황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게 가계부예요. 진짜로요.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수첩에 매일 쓰셔도 돼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걸 펼쳐보면 여기서 세고 있었구나 하는 게 반드시 보여요. 의외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줄이기 어렵다면 아저씨 김씨처럼 아주 작은 파트타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게 건강에도 정신에도 훨씬 좋아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제를 부부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한 사람이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요. 그게 쌓이면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요. 두 분이 같이 현실을 보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김씨 부부도 변화가 시작된 게 두 분이 솔직하게 현실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부터였어요. 우리 이 정도 부족해. 어떻게 할까? 이 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같이 생각하셔야 해요. 파트타임만이 아니에요. 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 하나를 세 주거나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 공유를 하거나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서 재능 기부나 소규모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아주머니처럼 반찬 판매를 하거나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공방 강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돈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생기고 일석삼조예요. 지금 여러분 본인의 은퇴 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 막연함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르면 준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현실로 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오늘 밤, 아니면 지금 당장 배우자분이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한 달에 실제로 얼마 필요할 것 같아? 이 질문 하나. 그거면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우셨죠? 저도 이 내용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 이야기 누군가는 꼭 해드려야 해요. 아무도 솔직하게 말 안 해주잖아요. 연금 받으면 된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그만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섭게 하려고 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알면 달라질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셔야 한다고 드리는 이야기예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고 가족이랑 생활비 이야기 한번 꺼내보는 것.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월 200만 원 이하로 두 분이 알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60대 부부들의 구체적인 생활비 절약 노하우를 들고 올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